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과 관련한 기소 여부를 지금 재심의하기 위해서 현재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에 따라 파장도 확산할 수 있는 만큼 회의 결과에 법조계 안팎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사안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한명숙 전 총리가 네. 이제 불법으로 자금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 판결이 네. 나왔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사실 뇌물이나 정치자금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준 사람들, 본 사람들에 대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당시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언을 했던 증인들이 있고요. 예. 이 증인들이 또 각자의 혐의로 인해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이 증인들과 같이 이제 재소자로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 당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위 진술을 하도록 수사기관에서 강요를 했고 예. 또 강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회적인 또 회유들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예. 그렇다면 이거는 법률적으로 보면은 모해 위증이라고 합니다. 네네. 뭐냐면 누군가를 해할 목적으로 증인으로 선서한 사람이 거짓된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예, 예. 이 각각의 증인들은 모해 위증 혐의가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 할 때 이 사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해서 교사를 했다면 그 사람은 모해 위증 교사가 됩니다. 그렇게 네.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으로 관련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일단은 그 증인들이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위 진술을 했는지, 예. 허위 증언을 했는지, 두 번째로는 허위 증언을 한 것을 수사관들이 요구하고 강요하고 교사했는지 네.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예. 네. 지금 이 사안을 이문정 검사가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해 위증 2명 입건해서 기소하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여기에 관여한 수사 관계자들 감찰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아니다, 무혐의다 이렇게 처분한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이걸로 보면은요, 이 수사기관과는 별개로 일단 제일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 사실이 이 사람들이 증언을 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었는가 예. 여기에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반했다면 이거는 모해 위증이 맞고요. 예. 네. 만약에 객관적 사실이랑 부합하는 거라면은 모해 위증이 아닐 겁니다. 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예.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면은 그런 동기와 이유를 수사기관에서 강요를 하거나 회유를 해서 제시했는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두 사람이 진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기소 의견으로 이야기를 이문정 검사가 한 거고요. 예. 네. 두 번째로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강요와 회유의 수사기관의 강요와 회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자들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 방금 첫 번째 말씀하신 그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소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나와서 증언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건 단계가 시간이 좀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네. 실제로 이 증인들이 당시에 경험했던 일이 있죠. 예. 이게 하나로 보면은요.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법정에 나가서 증언했던 이야기.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이 경험하고 법정에 나온 증언의 이야기에 관해서 제3자일 때 사실 내가 이거와 이거가 달랐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 부분들이 나눠질 것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예. 이 세 번째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첫 번째로 경험했던 이야기와 증언한 내용이 진짜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예, 이것이 예. 더 핵심이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지금 대검 부장 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대검 부장 7명, 그리고 고검장 6명. 그래서 이제 14명이 이제 토론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원래 만약에 고검장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라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았던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지금 대검 부장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인사를 통해 가지고 이문정 검사라든지 한동수 감찰부장과 의견을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예. 많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과반 결의를 한다면 그렇게 될 거지만은 고검장들 같은 경우에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 검찰청 입장에서는 네. 검찰 입장에서는 무혐의로 분명히 결정을 한번 내렸던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기소를 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 있게 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 상각을 바꿀 만한 확실한 증거와 객관적인 증명이 없다라면은 그렇다면 기존의 결정을 번복하지 말고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고검장들의 의견이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예. 뭐 경론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결론이 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더라도 관련된 기록이 6천 쪽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6천 쪽에 이르는 이 사건 자체도
그렇지만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검찰이 기존의 권력을 이용하고 남용해가지고 예.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정치적 결론을 내렸다까지 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이 한번 정상적인 수사 결과를 나와서 내린 결론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걸 뒤바꾸려는 시도다라는 반론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두 가지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예. 사건 자체는 어찌 보면 객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바로 그러한 영향력 때문에 경론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인원 구성으로 보면은 지금 대검 검사장급 부장검사들과 네. 고검장들의 인원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쉽게 가반의 결론이 나오기가 또 어려운 부분도 어려울 있을 수 거다 있겠네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 모해 위증 혐의가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도 다뤄야 되고 네. 또 교사를 했느냐 이것도 또 다뤄야 되는데 일단은 위증을 한 혐의가 드러난다면 그리고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그러면 그 교사를 한 검찰 수사관들도 수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모해 위증이 성립이 돼야 예. 모해 위증 교사가 성립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일단은 이 모해 위증 자체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그걸 예. 결정하고 그것이 만약에 이제 교사한 것도 확인된다면 그럼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동력과 여력을 만들겠다 예. 이런 취지로 일단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모해 위증 교사가 워낙에 중범죄라서 혐의 입증이 중요할 것 같은데 반대로 기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그대로 끝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무혐의 처분이 한번 처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종결이 될 것으로 예. 보이고요. 예.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있었던 재소자가 나중에 듣고 진술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점에서 바로 첫 번째입니다. 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법정에서 얘기한 것과 소위 말해서 교도소에서 얘기한 것과 그 얘기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예.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얼마나 실체적 진실을 볼 수가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이상 모해 위증 교사 혹은 모해 위증으로 기소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에 관심이 큰 것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이제 맞닿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일단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징역 2년이었나요? 네, 징역형 실형을 예,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을 네. 선고받고 다 옥고를 치르고 나온 상황이에요. 네. 당시에 한 전 총리가 어떻게 발언했는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 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해야 될 법이 정치 권력에 휘둘리고 말았습니다. 검찰에서 제게 돈을 줬다는 증인이 재판장에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검찰의 기획 수사임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게 옥고를 치르기 전에 선고 직후 이제 한 발언이군요. 그렇다면요, 상당히 억울함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데 한 전 총리가 직접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원칙적으로 청구 자체는 할 수가 있지만은 예.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증언을 한 것이 소위 말해서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 증인들이 예. 허위로 증언을 했다는 확정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예. 유죄 확정 판결이요. 아. 기소가 된 것만으로도 예, 안 예. 되고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소위 말해서 재심의 개시 여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설령 이제 그 증인들의 증언들이 허위인 게 확인이 되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넘어야 해서는 그러면 이 대법원 불법 정치자금 수사 관련 대법원 판결의 판단이 이거 하나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나머지 객관적인 증거로 봤을 때 무죄인지 여부가 또 다투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네,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은 저 증인들의 증언도 나름 의미가 있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자금의 흐름과 또 수표 자체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재심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재심에서 증인들의 증언이 허위였다는 게 확정됐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것을 다 빼더라도 남아 있는 증거들, 당시에 아. 이제 수수받은 수표가 어디서 사용됐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하더라도 이게 무죄인지가 다툴 수 있는지가 사실상 그렇군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뭐 예. 오늘 지금 대검 부장회의에서 내려지는 결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갈 산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게 한 전 총리가 징역형을 받고 추징금을 받으면서 피선거권도 지금 박탈된 상태잖아요. 정치적 사면이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바로 그 그렇습니다. 수순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뭐 그거는 당연히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그래서 이제 모해 위증에 대해서 기소가 돼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가는 데만 벌써 한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적어도 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잘못되게 이루어졌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공감대를 공적인 과정으로 만든 상태에서 사면을 진행하는 것이 정치적인 저항을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예. 꼭 그런 생각으로 이걸 한다고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권이 한 전 총리를 위해서 좀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여권의 과거 발언들 정리했습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요즘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서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야당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한명숙 총리의 전 총리님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저는 대법원도 이번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묻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에 잘못이 있었던 것인지 또는 그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명백하게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깊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한명숙 전 총리가 직접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대법원 판결 직후에는 어떤 입장을 밝혔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본인 스스로 거론하고 네. 있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좀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요. 예. 만약에 이제 재심으로 가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당시에 있었던 일, 당시에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이 예. 다시 여론과 언론에 공개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억울하게 생각하신 분과 별개로 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략이 무혐의 사건에 이루어진 이 장관의 수사권지가 이 네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많은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적은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기 그래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문제됐던 거는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정구 교수 불구속 관련 사건이었고요. 그랬었죠. 예. 예, 당시 이제 구속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천정배 장관이 처음으로 이제 수사질권을 생사를 했고 예. 당시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서 검찰총장이 사퇴하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추미애 장관 이제 네. 재직 시에 있었던 이제 신라젠 라인펀드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부장회의요. 오늘 늦게까지 격렬한 토론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오늘 만약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꼭 결론을 안 내린다고 해서 이 처분과 기소 여부를 거기에 기속돼서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결국은 이제 조남관 이제 총장 권한대행이죠 직무대리가 예. 이제 총장 직무대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조남관 이제 대검 차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예. 평가가 있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